오늘 5월 9일 토요일인데요. 제가 아침에 매장 출근했다가 이제 퇴근하는 길입니다. 오늘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사이트 아시죠? 아실 기준으로 매물을 봤더니 서울은 현재 7만 호 매물 아파트 매매 건수가 깨지고 6만 8천 원이나 9천 원이나 심각하죠. 대구를 제가 봤습니다. 서울은 6만 호대 아파트 매매 거래가 매물이 나오기 위해서 네이버 부동산 나와 있는데 대구는 얼마인가? 대구는 보니까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막 지그재그 하면서 현재 4만 호 정도 되더라고요. 야, 서울에 6만 호, 대구는 4만 호, 인구가 거의 한 5배 차이 나나요? 근데 매매 건수가 너무 없다 서울은. 근데 문제는 서울도 전월세 물량이 엄청나게 쫙 빠지고 있고 대구는 더 심각하게 전세 매매가 놀라지 마십시오. 물량이 계속적으로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5월 9일 오늘까지 양도소득세 중과되는 거죠. 이거 끝났죠 이제 오늘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 조치가 오늘까지. 오늘 뉴스 보니까 오늘 토요일인데도 서울에서는 그 여러 가지고 그 실질적으로 이런 토제 심사를 받는 그 기관에서 오늘까지 거기 신청을 받는다 이렇게 써 있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오늘 뉴스를 본 게 있는데요. 또 놀랄 옥자 제가 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뉴스를 좀 보게 돼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면서 오늘 퇴근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커뮤니티 글에다가 올렸는데요. 어제 요거 텀블러거든요. 텀블러. 어제 금요일날 자기 전에 당분은 갑자기 저 첫째 아들이 잠깐 나와보라 그래가지고 나갔더니만 흰색 검은색 텀블러를 딱 주면서 어버이날 선물이란 갑자기 깜짝 놀랐죠. 제가 난생 처음으로 어버이날 선물을 받은 게 처음이라서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고 제가 생각하는 조금 딴 얘기지만 선물을 받았을 때 상대방이 가장 기쁘게 하는 방법은 저는 무엇이냐면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실제로 이래서 잘 먹었다는 것을 사진을 촬영하거나 동영상 찍거나 실제 눈앞에로 보여주면서 야 이거 너무 좋다. 그렇게 해서 제가 텀블러에 엄청 물을 담아서 퇴근하는 길에 집에 가서 야 상호야 오늘 네가 아빠가 어제 준 거 너무너무 감사히 잘 쓰고 있다. 야 이거 텀블러 너무 좋네 라고 하기 위해서 물을 여기 받아왔다는 거죠. 문제는 집에 텀블러가 10개 넘게 있는데 텀블러를 왜 샀을까 도대체. 자, 임대사업자 자 이런 뉴스 나왔습니다.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얘기죠. 양도소득세를 혜택을 손질해야 되겠다. 8일 어제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조정 대상 지역의 매입 임대 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조세 형평 측면에서 거다다는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잠겨있는 매물이 이 정부 시각은 매물이 부자라든지 다주택자라든지 유주택자들 특히 요즘에 얘기했던 비거주 1주택자들까지도 야 아까 매물이 계속 감소한다 말씀드렸죠. 이 올 초에 이런 것들 세금을 더 왕창 때리겠다. 5월 9일까지 무조건 팔아라고 해가지고 물건을 많이 내놨었죠.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이 쫙 물건이 껌석 올라가다가 이제 토제 이런 거 한 3, 4주 걸리니까 사전에 쭉 가다가 이제 물건이 이제 나올 거 다 나오고 이제 물건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일단은 좀 나오긴 나왔는데 다시 감소하는 분위기라고 매물이 야 그러면 더 두들 패야 되겠는데 그럼 도대체 쭉 보자 누가 지금 매물을 딱 꽉 움켜쥐고 요거를 시장에 요걸 안 풀고 있나 봤더니만 요거 임대사업자들 요거 국가에 요거 등록해가지고 말이죠. 요거 세금 혜택이랑 세금 혜택 다 받고 나서 요것들을 원래 처음에 8년 전에 저도 이것 때문에 등록을 했었죠. 그 당시에 김현미 장관이 야 너 국가에 정식 등록해가지고 세금 혜택 줄 테니까 8년간 10년간 팔지 말고 계속 운영해 싸게 5% 이내에서만 매년 그 갱신할 때 임대료를 주변에 그 임차인 들어온 사람한테 엄청나게 저렴하게 올리지 말고 계속 그냥 싸게 줘. 대신에 싸게 주는 대신에 너희들에게는 세금적 혜택 줄게. 약속을 해가지고 임대사업자를 울면 계좌 막히시고 안 하면 그때도 두들 팬다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아파트는 말소가 되는 분위기죠. 슬슬 이제 정책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해서 그 전에 약속했던 것을 이런 세금 혜택을 주겠다 했는데 갑자기 정부 입장에서는 매물을 더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야 너희들 세금 혜택 주는 거 좀 조세 형편이 안 맞네. 야 가지고 와. 야 다 혜택 없애버릴까. 그러니까 약속했던 것을 정부와 개인이 서로 약속을 하고 정책적으로 법으로 다 있는데 불구하고 여기가 슈퍼 울트라 갑이니까 정부가 야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내용이 없으니까 야 물건 내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올 2월 달에 일정 기간 처분 기간은 줘야 되겠지만 임대기간 종료 후에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공평해야 되지 않겠나. 재경부에게 점검을 지시했다. 재경부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하는 기관을 살펴보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올 초부터 계속 기재 자체가 이 기조가 말이죠. 처음에 대통령 돼가지고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다 알고 있었죠. 에이, 실제로 그렇게 안 하겠다 했는데 진짜 그게 믿었냐. 우리는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전문가분들은 매입임대 세제 혜택 축소가 정책 신뢰도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 유선정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을 믿었던 매입임대 사업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 관련돼서 매물이 오히려 잠길 것이다. 이미 끝났죠? 기간은 다 끝났고. 그래서
9월 오늘까지 그 전에 다 팔 사람 다 팔았고, 이제는 이제 세금 폭탄 맞더라도 가져갈 수밖에 없구나. 싸게 금매로 던질 사람들 다 던지고, 이제는 그냥 가져가자. 왜? 이 게임을 문재인 정부부터 8년 전에 우리는 한 번도 해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팔았던 사람만 바보가 된 거죠. 그래서 이미 한번 경험해봤고, 그때 이제 공포라든지 그 당시에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이번에 다 매도를 했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금 폭탄을 맞더라도 어쩔 수 없구나. 내가 나가가지고 투잡을 뛰더라도, 대리를 뛰더라도 공공근로를 하더라도 난 돈 벌어가지고 보수에 내야 되겠다. 왜? 앞으로 공급이 더 없고, 그 당시에는 8년 전에는 그 다음에 신규 아파트 분양 계획이 많았지. 그때는 많았는데 지금은 앞으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원하는 가격에 더 싸게 냈더라도 내가 원하는 가격에 안 팔리면 가지고 가겠다라는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대부분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 대통령이 원래 임대사업자와 정부가 맺었던 그것을 깬다는 얘기죠. 왜? 매물이 없기 때문에. 혜택을 축소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의무는 계속적으로 임대사업자들에게 강화를 시키고, 벌금은, 과태료는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으시면 아마 모를 겁니다. 보증보험 가입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막 과태료가 엄청 많아요. 막 못 지키면 몇백만 원. 이미 신뢰는, 그러니까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 이미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미 저 밑에 지하 뚫고 내려갔다. 아무도 정부를 믿는 임대사업자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탈출하고 있고 다 팔고 있고, 저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뭐냐? 제가 영상에서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기 원래 살고 있었던 임차인들이 지금 지옥입니다. 지옥. 생지옥. 왜? 싸게 살고 있었거든요. 싸게. 저렴하게. 주변 시세 30만 원 월세 싸게 살고 있다가 제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해야 된다. 대출 상환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지금 세금 폭탄 때린다 하네요. 자,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가주셔야 됩니다. 이제 실거주자분에게 이제 팔게요. 이분들이 내집마련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제 최근에 지방의 아파트들, 특히 임대사업자 물건에 등록했던 아파트를 팔았을 때 대부분이 투자자는 당연히 없고, 지방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똘똘한 한 채밖에 못 사는데 누가 지방에 사겠냐 말이냐. 다 서울 수도권 좋은 데 가서 사죠. 그래서 기존에 거기 살던, 내가 조금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하신 분들이 거기서 저렴하게 살다가 임대사업자 물건 너무 좋았는데 이제 밖으로 나가서 그냥 일반 매매 사업자들, 일반 분들이 월세나 전세 내놓는 물건에 살 수밖에 없다. 가격이, 임대료가 많이 올라갔죠.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 가격에 못 맞추면 더 좁은 데로 가거나 더 외곽으로 가거나 더 안 좋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보다는 뭐 빌라나 이런 데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그런 물건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 매번 얘기하는 것이 매물일 추례를 해야 됩니다. 잠겨있는 이 매물이라는 얘기가 매물이에요. 매물이 지금 근데 쭉 늘어났다가 다시 쭉 빠지고 있죠. 서울도. 대구는 이제 비조정 지역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전월세 매물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지금 다 동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게 핵심인 거죠. 이게 지금 서울은 이미 부글부글 폭발하고 있고, 지금 외곽에도 전세가 계속 올라간다. 지금 나머지 지방도 앞으로 향후에 입주 물량이 별로 없는 지역에서는 지금 전세가 밑에 바닥부터 부글부글 끓으면서 전세 물량이 없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한다. 왜? 아니, 지금 매매가가 올라가니 내려가니 지금 이 얘기밖에 기사에도 없습니다. 정부 얘기하는 것도 맨날 그런 얘기밖에 없고, 문제는 실제적으로 거기 사는 임차인들의 전월세 가격이 부담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가격을 더 빚을 더 내가지고 더 전세를 맞추거나, 아니면 내가 생활비 대출을 내가지고 월세를 내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에서 주거비 비용이 더 부담되면서 저축도 안 되고 더 줄어드는 거죠. 생활비도 축소되고 내수도 안 좋아지고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 지금 이제 슬슬 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미 근데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그래서 반대로 가야 된다. 항상 정책이. 아니,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이 했거든요. 다주택자들 옥죄고 임대사업자 옥죄니까 다 팔고, 다주택자들 없어지니까 당연히 전월세를 공급하는 임대사업자가 없어지는 거는 그냥 1 더하기 1은 2,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이런 단순한 구조를, 지금 안 그래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다 임대사업자까지 혜택을 줄이면서 물건을 다 내놔라. 물건 다 내놓으면 기존에 있는 임차인들이 거기를 사는 게 아니고 실제 거주할 사람이 산다는 얘기죠. 이것을 정부 사람들이 모를까요? 당연히 다 알죠.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분석 자료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럴까? 왜? 결론은 이렇게 매물 가격을 올리면서 최근에 세수 증대, 세금을, 당연히 이게 가격이 오르고 공시가가 올라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세수가 더 많이 확보돼 버렸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뜯어내야 되겠다. 전월세 불안? 전세가 2000세대 대단지에 전세가 1개밖에 없고 월세 2개밖에 없다고 연계라고? 내가 너희들 임차인들까지 신경을 써줘야 되냐? 그건 난 모르겠고, 앞으로 공급, 신규 분양, 이런 거? 그런 거 나 몰라. 지금 건설비, 자재비, 인건비 다 오르는데, 앞으로 건설이 빨리 살아나야지 전월세가 안정되고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살 건데,
뭐 그렇다고? 나도 모르겠는데. 그럼 모르겠고 일단은 세금 확보, 저 부자들 기업들 다 때려 패가지고 세금 확보 많이 계속적으로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더 가격을 더 올려버려. 왜? 나도 강남 집을 가지고 있거든. 나도 서울 요지에 땅도 있고 건물도 있는데 내가 서울에 미쳤다고 가격을 왜 떨어뜨리냐?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이걸 지금 뭐 완전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소린가요? 저 혼자 지금 상상의 나라를 펴고 있습니까? 아니 공무원 나부랭이들이 자기들이 뭐 신입니까? 너희들이 뭔데 여기 정부가 그전에 했던 약속들을 깨면서 왜 혜택을 줄이니 많이 팔게 하니 많이 야, 너희들이 뭔데? 국민들 머리 위에 있냐 너희들이? 공무원 나부랭이들이 말이 대통령부터 저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정부 여당에 정부 들어가 있는 사람 다 공무원 맞죠? 이 사람들이 뭔데 너희들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니 많이 언제까지 기회 줄 테니까 팔란이 많으니 겁박을 하고 공포에 떨게 하고 결국 맨 마지막 끝단에 임차인들이 다 쫓겨나는 이런 상황을 아니 너희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너희들이 신이냐? 정신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동산의 흐름 나는 지금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나 열심히 내가 해가지고 돈도 모아가지고 내가 내 집 마련하고 어쩌다 보면 집을 사가지고 임대를 줄 수도 있는데 지금 사회의 기조가 정책 기조가 국가의 기조가 저 위에 밑대가리들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자, 한번 생각해보자. 부자를 때려 패고 있는 사람들 다주택자들 물건을 끌어내면 야 저 봐라 저 부자들 다 팔게 하니까 너무 꽃이다. 저 세금 폭탄 때려봐라. 좋았는데 야 넌 부자 안 될 거야? 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집 안 살 거야? 근데 세금 폭탄 한번 맞아볼래? 해볼래 한번? 너의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1차원적으로 요 앞에까지 생각하지 말고 내일 인생 오늘 인생만 생각하지 말고 내년 내후년에 10년 뒤에 또는 내가 결혼해서 또는 내가 나중에 애를 낳았는데 자녀 또 내 애들이 나중에 커지고 결혼했을 때 이런 정책이나 이런 나라의 방향이 맞니? 생각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단기간에 뭐 지금 내가 배합한 이즘 때문에 저 부자놈들 기업가놈들 저 금수저놈들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완전 리셋돼가지고 0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나중에 그 자리에 올랐을 때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도 금수저야. 너도 적폐 세력인 거야. 이까지 생각 안 하냐? 나는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돼? 그게 내로남불이라는 거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이런 양도세 이런 폭탄이 여러 가지 중간을 때리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비 효과를 타고 이 집을 가진 사람들 돈을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담이 되면서 집을 팔게 하고 이렇게 되겠지만 결국의 문제는 전월세 시장의 불안, 폭발, 가격 상승 나중에 내가 그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서울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서울 아니에요. 지방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현실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고 꼭 한번 현실을 직시하면서 나는 어떻게 이 힘든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고 생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할 오리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코스TV 다코스였습니다. 어린이날 선물 고맙다. 상호야 잘 먹을게. 잘 쓸게.